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부 친구는 멀어지고, 가족 구성원은 인내심이 약해지고, 심지어 낯선 사람도 예전보다 덜 우호적이 되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당신이 옆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실망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아직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의 사람들이 당신을 원망하게 만들 수 있는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미묘한 습관, 행동 또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면 패턴을 바꾸고 관계를 강화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6가지 사항을 이해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받는 사랑과 존경의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실망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현실이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가 불만의 목록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와의 모든 방문이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토론으로 바뀌거나 친구와의 모든 대화가 현대 생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세션으로 바뀌면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기쁨 대신 좌절과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끊임없이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작용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만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항상 지나치게 쾌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좌절감과 감사 및 호기심의 순간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것이 내가 이 대화에 가져오고 싶은 에너지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좀 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옮겨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사실, 칭찬 등 작은 것조차도 대화를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후 기분이 더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피합니다. 약간의 자기인식은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를 떠날 때 지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트렌드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어려운 방법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함정을 피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까다로워집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조언이 지침이 아닌 판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 구성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성인 자녀나 손주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 자녀를 키우는 방법, 삶의 방식 등 명백한 실수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할 때, 비록 좋은 의도로라도 그들은 종종 그것을 걱정이 아닌 비판으로 듣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친구에게 더 건강하게 먹고, 돈 낭비하지 말고, 더 많이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돕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친구에게는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조언이 좋다 하더라도 강의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를 수정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연관시키기 시작하면 그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질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의 조언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규칙. 조언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너 그거 정말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배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몇 가지 조언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시도해보세요.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공유하십시오. 그들이 거절하면 놓아주세요. 작은 변화이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점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판단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피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제공하면 좌절의 원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변화에 적응하는 대신 변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십 년의 전통, 가치, 일처리 방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가 즐겁기보다는 지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당신은 젊은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할 때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기술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결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술을 불필요하다고 일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규범이 바뀌면서 젊은 세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과거가 현재보다 나은 이유에 대한 논쟁으로 변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장치, 앱,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배우는 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을 거부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의 삶에 포함시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손자들은 전화 대신 문자를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 대신 소셜미디어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가 아니라 귀하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린 자세를 유지하세요. 모든 새로운 트렌드를 좋아하거나 모든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듣고, 배우고, 적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이해가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그거 흥미롭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결론. 사람들은 당신이 모든 변화를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당신이 무시하지 않고 계속 호기심을 가질 때 감사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열려 있으면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관계가 튼튼해지며 세상과의 연결이 살아있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즉,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대가로 주지 않고 끊임없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흔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당신의 필요를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천천히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나 손주들이 당신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심부름을 도와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지원을 위해 친구에게 의지하지만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거의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젊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는 도움을 마다하지 않지만 자신이 이용당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패턴이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버림받은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양방향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들을 것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 사려 깊은 질문 또는 간단한 감사에 마른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몸짓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항상 받기는 하지만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감사함을 표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사려 깊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 생일을 기억하는 것,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 같은 간단한 일이라도 사람들은 의무감보다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람들은 존경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당신과 함께 있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감사를 표시하고 보답하려는 약간의 노력은 관계를 강하고 진실되게 유지합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겪었던 경험, 우리가 배운 교훈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과거에 얽매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화가 항상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거나 당신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을 형성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회상하는 것은 위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사람들은 현재 당신과 연결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예전엔 우리가 다르게 살았지. 너희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안 돼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대화라기보다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이 한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래 친구라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화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솔직히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맞추세요. 이야기를 공유하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세요. 단지 추억을 이야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 물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잠시 멈춰서 그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경험을 되살리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데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론, 추억은 현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몇 년 전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당신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현재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대화를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친구,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도 발전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개인 공간과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노년기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재, 의견, 필요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전화할 때마다 가족들이 즉시 전화를 받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의 집에 예고 없이 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당신을 만나서 기뻐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와 데이트하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등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경계가 무시되고 있다고 느낄 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화를 적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덜 자주 초대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철수를 방치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적 경계를 통해서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좌절감, 슬픔, 외로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전가한다면 그 사람은 대화를 회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의하세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면 그 사람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그들의 시간과 책임을 존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방문, 대화, 개인적인 문제 등 경계를 설정했다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를 존중하세요. 요점. 강력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가 존중된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더 기꺼이 연결되고 당신을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6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 습관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일단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면 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부정, 원치 않는 조언 제공, 적응 거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 과거에 얽매이고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천천히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는 존중, 감사, 균형을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사람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몇 살인지 상관없이 당신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6가지 포인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사람의 글을 읽고 있으며 귀하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